안녕하세요. 나이스 초등돌봄교실 사용법을 주제로 연수를 맡게 된 증산초등학교 교사 권대우입니다. 업무 포털 화면에 나이스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이스 메뉴에 초등돌봄이 안 보이시는 선생님께서는 각 학교에 있는 정보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초등돌봄 권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등돌봄을 클릭하면 왼쪽에 기준관리부터 해서 통계관리까지 모두 7개의 업무 메뉴가 보입니다. 이 시간은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정보관리 메뉴인데요. 학교명과 주소 등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용금액부터 해서 대표자 성함, 그리고 정원수, 셔틀버스 이용 여부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혹시 돌봄교실 전경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파일 찾기를 통해서 첨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가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실 관리입니다. 가장 먼저 학년도를 2021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2020학년도에 입력된 내용이 있다면 전년 내역 가져오기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내용이 없다면 추가 버튼을 통해서 돌봄교실을 입력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교라서 돌봄교실 하나밖에 없지만 시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이 많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교실 명예, 햇살반, 교실 구분에는 전용인지 또는 겸용인지 혹은 방과 후 연계용인지 선택을 하셔서 상세 구분에 일반 교실, 그리고 교실 정원, 코로나 때문에 10명밖에 안 된다면 1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비상벨 설치 범위까지 설정을 해주신 후 모든 내용이 입력이 끝났다면 역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관리입니다. 초등 돌봄에 투입되는 인력을 조회, 신청, 승인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먼저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봄 전담사와 그리고 외부 강사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인력 관리 부분에 모든 선생님들의 내용을 다 적어 주셔야지 추후 연계되는 돌봄교실 일지라든지 또는 강의 내용을 등록할 때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 수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원들께서 또 돌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담사 성함과 재직 상태, 그리고 아동학대 확인 여부와 성범죄자 확인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은행명을 입력하시고 계좌번호까지 입력을 하셔야 등록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까지 모두 등록이 끝난다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국민 서비스에서 신청한 인력은 승인 상태가 신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로 강사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다면 돌봄 담당 선생님께서 승인으로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전 자료 복사 메뉴입니다. 초등 돌봄의 이전 자료를 특정 학기와 연도로 복사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니 전년도 내용이 잘 저장되어 있다면 복사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교실 관리입니다. 첫 번째 돌봄교실 관리에서 학년도와 학기를
선택하셔서 조회를 누르시고 우측의 등록 버튼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돌봄 교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시면 역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내용은 돌봄 구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이 5시에서 6시 또는 7시로 연장이 가능하니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수정을 마치시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인력이 배정되어 있으면 삭제를 할 수가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시면 각 교실에 인력을 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인력 배정을 클릭하시면 기준관리에서 등록한 강사와 전담사 선생님을 이렇게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배정이 끝나시고 나면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학년도를 조회하시면 프로그램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버튼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운영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입력을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표 관리입니다. 해당 학기를 조회하시고 우리 교실이 보이면 아래에 있는 시간표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추가 버튼을 통해서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내용을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기준관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단순 활동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표가 입력이 되었으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대국민 공개관리 메뉴입니다. 조회를 눌러주시면 대국민 공개 여부가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개를 설정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24 연계 관리 같은 경우는 조회를 역시 하시고 이 부분을 공개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정부 24 메뉴로 돌봄 정보가 이동이 됩니다. 네, 다음은 돌봄 신청 관리 메뉴입니다. 돌봄 교실 신청을 클릭하시면 각 교실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등록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돌봄 교실을 신청한 학생들이 보입니다. 저희 학교는 시골 학교라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지는 않고 오프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학생들을 등록하실 경우에는 재학생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학생 찾기를 통하여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택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생년월일이 나와 있고요. 가구 유형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고 희망하는 돌봄 교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방법이 보호자인지 혹은 자율기가인지 또는 학교 버스를 활용하는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또 보호자에는 1번에 주 보호자 한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선택해 주시고요. 모든 내용이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입학생 등록 메뉴가 있는데요. 신입생 아직 정보가 없을 경우에 기존에 받은 돌봄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을 선택해 주시면 아직 입학하기 전에도 돌봄 교실에 등록이 가능하니 이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 눌러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는 배정 승인이 되지 않고 여기 신청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자가 배정 승인을 클릭하여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배정이 되니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교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생을 선택하시면 증빙 서류 첨부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요. 네, 제출 여부를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 관리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회를 누르시면 동의 서류와 신청 서류 등이 보이는데요. 네, 기본적인 응급처치 동의서, 기가 동의서는 학교에서 수합하셔서 별도로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류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곳에 서류를 받았다면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SMS 전송 관리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돌봄 배정이 되었는지 이 SMS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보가 입력된 아이를 클릭하여 주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신청이 되지 않아서 현재 문자는 발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돌봄 배정 관리입니다. 학생 배정 관리를 들어가시고 학기와 돌봄 구분 그리고 교실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하는 돌봄 교실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 학생을 배정할 수가 있는데요. 배정하고 싶은 학생을 클릭하셔서 배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배정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교실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학생을 클릭하시고 교실 이동 메뉴를 통하여서 학생의 교실을 이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돌봄 운영 관리입니다. 급간식 메뉴 관리에서는 월별로 급간식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양식 내리기 버튼을 통해서 기본 제공되는 엑셀 파일을 받아서 다시 양식 올리기 메뉴를 통해서 입력하신 급간식 메뉴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날짜별로 급간식 종류와 단가, 거래처명을 입력하신 후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양식 올리기 메뉴를 통해서 입력한 급간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해당하는 날짜를 클릭하시면 직접 일자별로 급간식 종류와 단가를 쓸 수가 있으니 이 메뉴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쓸 수가 있고요. 혹시 급간식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추후 회계 관리에서도 연동이 되니 적극적으로 이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특이사항을 누르시면 학생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피해야 할 간식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배치된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나이스에 초등 돌봄 권한을 부여해 주셔서 돌봄 전담사가 급간식 메뉴와 출결, 일지 등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출결 관리입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출결과 또는 급간식 섭취 여부, 그리고 또 수익자 부담 같은 경우에는 징수 여부까지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는 기존에
나이스를 통한 출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서 직접 출결 관리를 나이스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날짜를 조회하시고 기다려주시면 학생들의 출결 여부와 퇴실 시각, 그리고 객관식 섭취 여부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별도로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황 보기 같은 경우에는 월별 출결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날부터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 전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돌봄교실의 일지관리 메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월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등록 버튼을 통하면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기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스 일지관리 메뉴를 활용하면 수기 장부 없이도 일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한 일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해당하는 날짜 옆에 돌봄교실을 더블 클릭하시면 상세한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감기로 인한 귀가 1명,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프로그램 출결 여부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추후 회계 관리와 연동이 되니 유용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결제 상신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하시고 결제 상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1일 돌봄 활동 일지를 결제 올릴 수가 있는데요. 하루씩 올려도 되고요. 주간이 또는 월간으로 상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리입니다. 제일 먼저 강사료 관리가 보이는데요. 학기와 돌봄 구분 그리고 월을 선택하여 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월별로 강사가 수업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메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시범적으로 제가 내용을 넣어 봤는데요. 반드시 강사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들이 나와 있어야지 됩니다. 강사료 산출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텐데요. 학생당인지 차시당인지 혹은 정액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선택 버튼 누르시고 에듀파인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에듀파인 내용이 연계 전송됩니다. 다음은 급간식비 관리 메뉴입니다. 먼저 징수 부분인데요. 간식비나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학교인 경우 돌봄 구분과 교실을 선택하고 해당 월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를 눌러주시면 징수 일수와 징수액, 개인 부담금, 지원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시고 징수 생성, 징수 일수와 징수액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육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징수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끝나셨으면 에듀파인 전송 메뉴를 통해서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간식비 관리 정산 부분입니다. 급간식비를 정산하는 화면인데요. 돌봄 학기와 돌봄 구분과 교실을 선택하여 주시고 조회를 눌러주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시고 정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개인 부담금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입력이 끝났으면 에듀파인 전송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중도 입학자나 혹은 결석자 등 추가 정산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을 하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역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하는 학생을 조회해 주시고요. 네, 정산할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내용이 끝났으면 급간식비 현황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하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비가 없기 때문에 다 영원으로 나오겠죠. 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메뉴는 해당하는 학기 월별로 통계 자료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 생성을 클릭하시면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17번, 32번, 38번, 또 37번 등의 내용은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통계 생성을 클릭하시면 통계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통계는 통계 제출을 통해 시도교육청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하시기 전에 내부 결제를 득하셔야 합니다. 통계 조회 메뉴는 전송한 통계 관리 메뉴를 이렇게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신청 현황 통계 관리입니다. 정부 24를 통해 돌봄 교실을 신청한 학생들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없어서 통계 관리가 나와 있지 않는데 대규모 학급의 학교에서는 신청 현황 통계 관리 메뉴에서 보시면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계 생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통계 제출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교육청 통계 제출이 완료됩니다. 또한 신청 현황 통계 조회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현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출력하셔서 내부 결제를 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기준에서 설명해 드린 것이라 큰 학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스 초등돌봄 사용자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본 연수물도 이 책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입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